목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합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 그다음에 우리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될 이슈 4가지 키워드 제시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삼성전자 파업 역시 요거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업 이후 최초로 파업 선언까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사측이 어제 기자회견하고 우리는 파업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사측이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이어갔다라는 게 노측의 설명이고요. 전삼노라고 이 가장 규모가 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나온 파업 결정인데 전삼노랑 교섭하는 사측 대표로 원래는 부사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상무가 나왔다. 또 그리고 노측에서 이 사람들은 빼달라고 제외를 요청했던 사측의 교섭 인원들이 2명 그대로 나왔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무시하는 처지다. 우리가 실력 행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그러면 사측도 뭐 노조 간부 몇 명 좀 빼달라 이러면 되는 겁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그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삼노 소속 노조원들이 28,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한 22%, 근로자 2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노조 지도부들이 서초 사업 농성에 24시간 농성에 이제부터 돌입을 하고 오는 6월 7일 일주일 뒤에는 이 전삼노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 연차를 쓰는 식으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노조원들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네, 뭐 파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국가 전략 산업이 반도체이죠. 삼성전자 주가 안 오르면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뭐 우리 시가총액 2,500조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합치면 500조 되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을 조금 볼 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앞으로 이 파업 관련해서 어떤 이슈 계속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의 주가 관련해서 투자 심리에 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부터 있을 현대차, 삼성전자 노조보다 조금 더 강성인 현대차의 이 노사 이슈 어떻게 되느냐도 살펴보실 만하고요. 본사도 그렇게 멀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삼성전자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은 우선 살펴볼 거는 일주일 뒤 예정된 노조 파업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 그리고 실적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서 갈등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총파업으로 갈 수 있게 될지 이 정도 부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이번 파업의 핵심은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성과급 체계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 혹은 그대로 이어가나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초에 이 초과이익 성과급이라고 해서 OPI를 임직원한테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게 연봉 절반 정도 달하는 큰 금액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본 지출을 하게 되면은 OPI가 없을 수도 있다. 뭐 반도체 부분 적자 나게 되면 이거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성과급이 없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파업까지 왔다는 시각들이 많은데 노조가 요청하는 거는 아니 그런 식으로 자본 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이란 걸 두지 말고 그냥 영업이익의 10% 정도 주면 어떻냐. 영업이익의 몇 % 주면 어떻냐. 갑자기 적자 나니까요? 작년에 15조 적자 났는데 반도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만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황 좋을 때는 OPI가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에 성과급 지급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OPI 기반에서 이 영업이익의 10%를 배분하는 식으로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노사 갈등의 또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전삼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곳으로 평가받는 한국노총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금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상급 단체가 바꿔질 수도 있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이 노조 문제에서 조금 더 강성으로 전국 삼성 노동조합이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의 우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SSD, 낸드 플래시. 예, 요게 지금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냥 SSD가 아니라 이 기업용 SSD, ESSD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얘기를 조금 더 보면은
일반용보다 기업용 SSD는 AI 시장 맞아가지고 전력도 덜 먹고 저장 용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는 그동안은 하드디스크가 갖고 있던 물량을 이 SSD가 생각보다 빠르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네, 통계로 데이터 다시 센터에서 서버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겠군요. 숫자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트렌드포스 조사 데이터 보면요. 지난 1분기에 이 ESSD가 포함된 이 낸드 플래시 매출이 약 20조 원 규모로 집계가 됐고요. 2분기 매출도 분기 대비 10%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판매 단가 역시 한 15% 정도 늘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거 담당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36% 조금 넘는 비율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2.2% 정도의 이 점유율을 1분기에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일본의 키옥시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곳들이 한 10%, 10%씩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자, 왜 좋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BM 열풍 끌어냈던 AI 추론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업들이 AI로 가게 되면 이 서버에 들어가는 부품인 고용량 랜드 플래시, 기업용 SSD 요게 예상보다 매출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올해 ESSD 수요가 전년 대비 44%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키움증권과 같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의 확장 결국 수혜주는 삼성전자라고 보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하면요. HBM 기술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그런데 낸드 플래시에서는 확고한 일이고 지금 9세대 QLC ESSD를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QLC라는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디스크라든가 다른 SSD 대비해서 전력도 덜 잡아먹고 그리고 성능도 좋다. 이 제품을 지금 삼성전자가 잘 팔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QLC ESSD 수요가 올해만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 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솔케미칼이나 그리고 TCK, 원익 IPS도 관련해서 토픽으로 꼽아뒀다는 점도 참고해 보실 만합니다. 네, 한솔케미칼, TCK,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요즘 잘 나가는 대기업 그룹 LS 또 꼽지 않을 수가 하나 없습니다. 꼽으라면 LS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말해주죠. 특히 LS 일렉트릭 주가 굉장히 잘 나가죠. LS 전선이 잘 나가고 LS 자체도 영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서요. 네. 투자를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지금 크네요. 전해졌습니다. 꽤 크죠. 지금 이 LS가 뛰어들려는 시장, 영국에 지으려고 하는 게 이 초고압 케이블입니다. 이 초고압 직류성전 HVDC 케이블이라는 건데 이거 해적 케이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전력 수요가 높을 때 필수적인 케이블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LS가 짓는 공장이 영국에 짓는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적 케이블이라든가 전력 수요에 대응할 만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만합니까? 이게 HVDC 케이블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력 수요, AI 뭐 이거 다 엮여 있는 건데 2033년에만 28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28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S가 지금 현지에 생산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국에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국과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본산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갈 해상풍력이라든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LS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요. 사실 케이블 자체는 우리나라가 잘 만든답니다. 제조 측면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문제는 아까 해적 케이블 만드는 공장 지금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적 케이블이 되게 무겁고요. 그래서 특수선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려면 판가의 10%에서 15%만 운송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직접 가게 되면은 그런 운송비 절감이 되게 돼서 아무래도 세계에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관이 있는 걸 같고요. 그리고 지금 LS가 앞으로를 내다보고 단순하게 AI뿐만 아니라 이 해상 시장 내다보고 했다는 것은
해상풍력 시장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니슨이라든지 CS 윈드 이런 풍력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도 살펴보실 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백종원, 더본코리아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의 상장을 하겠다. 뭐 예전에도 추진하다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자 공모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죠.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어떻습니까? 언제 안 됩니까? 예, 공모주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프랜차이즈 기업 다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 동안에는. 기업 측면에서 도본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홍콩 반점이라든가 백다방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한 20개 넘게 갖고 있는 기업이죠. 백정원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더 유명합니다. 지난 2018년에 상장 추진했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보류한 다음에 올해가 이 회사 창립 30주년 되더라고요. 창립 30주년 맞아서 이제 코스피에 올라가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매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45.5% 증가한 4,107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은 0.6% 감소한 256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상장으로 한 200만 주 정도를 신주 발행하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구주 매출 없어서 없습니까? 예, 지분이 안정적인가 보네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상장 주식 커뮤니티 가봐도 유통 주식 거의 없는 정도의 물량입니다. 이 백종원이라는 이름값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이 상장 흥행 사실은 좋지 않았던 이런 것들 좀 바꿔놓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